대형 유제품 업체가 대리점에 갑의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건 수직적 판매 구조 탓입니다.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갑의 횡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갑의 입장인 기업들이 계약서에 갑을 관계를 바꾸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새 야구장을 짓기 위한 착공식이 지난해 12월 있었지만 아직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봅니다. 수조 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이팔의 측근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피해자들은 너무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른바 갑의 횡포로 불리는 남양유업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유업계 2위 업체인 삼육두유가 횡포를 부린 것으로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본사와 총판이 나서 대리점의 인터넷 판매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대구에서 20년 넘게 삼육두유 대리점을 운영한 A씨는 지난달 총판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할당받은 판매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인터넷 판매업자에게 판 물건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팔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해지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가게 돼. 이게 물건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목포까지도 가고 충청도까지도 갔는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대요. 몇 달 전에는 총판의 강압적 지시를 못 이겨 두유 2박스를 회수하러 목포까지 갔다 와야 했습니다. 매일 전화 왔다고 매일. 목포 가서 물건을 회수하라. 내가 약자니까 그 압력이 못 이겨 내가 그까지 갈 수 있죠. 이 과정에서 삼육식품은 인터넷업자에게 물건을 준 대리점을 색출하기 위해 총판과 본사가 조직적으로 나섰습니다. 저희 그 본사 쪽에서는 이제 대리점이나 총판에서 이걸 수정해달라고 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게끔 이제 왜냐면 다른 대리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결국 A씨는 계약 7개월을 남기고 문을 닫게 됐고 A씨에게 물건을 받은 인터넷 업체 3곳도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광범위하게 인터넷에 떠도는 물건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추적을 해서 저한테 물건 준 대리점이 지금 당했다 이거지. 대리점 보호를 내세워 인터넷 판매를 막고 있는 삼육식품. 하지만 자신들은 본사 지정이라며 총판을 동원해 인터넷 판매를 공공연히 하고 있고 대형마트에도 헐값에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1년마다 이루어지는 재계약 때문에 할당받은 목표량을 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대리점들이 본사의 앞뒤 맞지 않은 횡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네, 남양유업에 이어 삼육식품까지 대형 유제품 업체가 말단 대리점에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건 마치 군대를 연상케 하는 수직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구조적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남양유업 사태의 발단은 대리점주에게 강압적으로 제품을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였습니다. 기시면 받아요. 기시면 받으라고요. 뭐 썼어요? 응? 당신 월급 보면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주문도 안 한 제품을 대리점에 떠안기거나 무리한 목표치를 떠넘기는 건 식품업계의 오랜 관행입니다. MBC가 입수한 삼육식품 내부 문건입니다. 2012년 대리점 목표라는 이 문건은 대구 총판이 17개 대리점의 목표치를 할당하고 매달 실적을 체크해 밀린 개수를 보고받은 겁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대리점들은 이런 목표치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너무 비례해가지고 많이 못 판다고. 내가 한 달에 목표가 58,000원이라 갑니다. 그 58,000원 내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가지고 처리를 못 하니까 못 판다고 안 내는 거지. 심지어는 본사가 총판, 대리점, 슈퍼마켓의 마진율과 가격까지 정하고 있고 종업원을 채용하거나 증원할 때 상부에 보고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놨습니다. 아니 본사에서 본사 출고 가격, 총판 가격, 대리점 가격 이렇게 내려오긴 내려와요. 본사와 총판, 대리점과 소매점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수직 구조를 통해 매출을 압박하고 가격 구조를 지켜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 탓에 소비자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길이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이런 갑의 횡포는 유통 분야가 유독 심한데요. 여론에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자 기세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통업계에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갑, 입점업체는 을로 불려집니다. 을의 반란으로 소비자 불매운동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걸 목격한 갑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마트는 서울 본사에 부사장이 직접 상담에 나서는 협력업체 상담실을 열었습니다. 또 각 지점마다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모임과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화 관람이나 각종 동호회, 그다음 등산 활동 등을 통해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와 계약서를 쓸 때 예전에는 자신들을 갑, 협력업체를 을로 나타냈지만 최근부터 협력업체를 갑으로 해서 뒤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화점들은 협력업체를 닥달하던 영업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보고 협력업체와 입점업체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일부 점포에서만 운영하던 판매사원 고충 상담실을 힐링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전국의 모든 점포로 확대했습니다. 매장 직원들 같은 경우에 좀 매출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낍니다. 따라가지고 좀 정서적인 안정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데 SNS를 통한 정보의 확산이 회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갑과 을의 관계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참에 한국 사회에 깊이 박힌 갑을 관계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경제 민주화는 먼 나라 얘기가 될 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산림청 헬리콥터가 안동 이마댐에 추락해 현재 2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고 헬기는 도입 당시부터 말이 많았던 기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락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산림청 헬기 S-642가 국내에 도입된 건 지난 2007년. 미국 에리슨 에어크레인사가 제작한 초대형 다목적 헬기로 산림청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4대를 구매했습니다. 162억 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었지만 도입 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건호올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2000년 국정감사에서 S-642는 이미 생산이 중단됐는데도 산림청이 내부 반대를 묵살하고 실제 가격의 5배가 넘는 비용으로 구매하려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쟁 입찰이 아니고 수의 계약으로 추진했다는 점, 그리고 그 에리슨사의 기종 자체가 생산이 되지 않고 단종이 된 기종이었어요. 이런 모든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권 전 의원은 또 당시 조종사와 정비사들이 헬기 도입을 반대하자 이들을 기종 선정위원회에서 배제했고 전문가들 대다수도 이미 도입된 KA-32T 헬기가 S-642 헬기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했는데도 묵살됐다며 선정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기종 선택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도부터 점차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하여튼 물량도 많이 싣고 좋은 기종으로 좀 됐습니다. 사고 원인을 지켜봐야겠지만 사고 헬기 기종 선택의 타당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수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을 저질러 놓고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힌 이 조이팔의 최측근 2명에게 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형량이 적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4조 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이팔의 최측근 2명에 대한 선고 공판. 재판부는 56살 최모 씨와 45살 강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서민 수만 명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가로채 경제 사회적 생활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피해를 준 뒤 중국으로 달아난 점으로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래주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조이팔의 최측근 2명에 대한 오늘 법원의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예상했던 형량보다 적게 나온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게 엄청 사기 사건에 중고자 들었다가 7년, 10년이 뭐고 진짜. 징역 20년과 15년이 구형된 피고인들에게 그 절반인 징역 10년과 7년이 선고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전 대구 서부지원장 이모 변호사의 어떤 정관 예우 측면의 어떤 그런 악행이 적용된 건 아닌가, 그런 걱정도 좀 심히 들고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조28 사건. 재판이 열린 대구법원 서부지원에는 오늘 전국에서 온 300여 명의 피해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한편 경찰청은 사기범 조28과의 연루 의혹을 받아 해임된 대구의 권모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자 권 전 총경에 대해 다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권 전 총경이 조28로부터 거액의 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 자체를 징계의 기준으로 삼아서 과중한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대구시가 이달에 열리는 제7회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제42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감염병 발생 차단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8개 반 155명으로 이루어진 기동반을 꾸려서 경기장과 숙박업소의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경기장 등지에서 손 씻기와 환자 발생 신고 요령 등을 홍보하는 한편 매일 환자 발생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구 새 야구장이 지난해 12월 드디어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어 제대로 공사가 되긴 하는 건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석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기공식 이후 5개월이 지난 지금 대구의 새 야구장은 아직 토지 보상조차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패스트트랙 이후에 골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이제 토지 수용이 지연됨으로써 이제 토공사하고 이제 골조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부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벌목 작업 정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구시는 오는 6월부터 모든 절차가 끝나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6월 12일이 되면은 수용 재개에 따른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우리가 설계 시공 일괄 방식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6월 말 7월 초가 되면 실시 설계 도서가 완료가 됩니다. 문제는 대구시가 그동안 야구장 건립과 관련해 공수표만 남발하며 믿음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돔구장과 같은 공약도 있었지만 공사 계획은 수차례나 변경됐고 대공원역 주변으로 새 야구장 부지가 최종 결정된 뒤에도 완공 예정일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야구장 신축에 있어 늘 대구와 함께 언급되던 광주의 경우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어느덧 야구장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완공 목표는 올해 말 12월 말로 예정이 돼 있고요. 물론 한 달여 정도 더 빨리 공사를 끝내서 시험 가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올해 말에 완공을 하고 내년 2014년 시즌부터는 새 경기장에서 프로야구를 관람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광주구장의 신축과는 규모와 시설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도 있지만 대구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한 상황. 6월 중순으로 예정된 대구시의 약속에 대해 많은 야구 팬들은 기대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금호 공과대학교 제6대 김영식 신임 총장이 취임식을 갖고 국제적인 공과대학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실용 연구를 중점 지원하는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대학, 지역과 함께하는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남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김 총장은 한국창업보육협회 회장, 창업진흥원 이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대구에서 열리는 공연 정보를 확인하고 공연 티켓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디지티켓츠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 동성로 한일극장 길 건너편에 문을 연 디지티켓츠는 대구시와 대구문화재단이 미국 브로드웨이를 벤치마킹해 만든 것으로 스크린을 통해 뮤지컬과 오페라, 연극 등 대구에서 열리는 공연 정보와 남은 티켓 수량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당일 공연에 한해서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넘어져 현장 사무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대구시 달서구 볼리동 달서구 복합청사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1m 길이의 무게 50톤 크레인이 넘어져 크레인 기사 39살 김모 씨가 다치고 현장관리 사무실 지붕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골조 공사를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KC와 관계사인 한국전자홀딩스, TSP, TSD 사무실에 조사요원 20여 명을 보내 장부와 컴퓨터를 확보하는 등 노조에서 부당거래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반도체 업체 KC와 관계회사에 대해서 전방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C는 서울과 구미에 사업장이 있는 반도체 업체로 몇 년 전부터 노사 갈등으로 노조원의 공장 점거와 분신 등 사태를 겪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KC는 부당한 거래를 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일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기공식이 오늘 포항 가속기 연구소에서 열렸습니다. 총 예산 4,260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인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10만 2천여 제곱미터의 면적에 3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